중요하대. 여기는 3개잖아요, 별표가. 맞죠? 자, 일단, 저거 뭐 가리는데? 잠깐만. 너무 가려요. 자, 물론 제가 쳤지만, 뭐냐면, 일단 승질나는 애가 보여요. 간주. 해석할게요.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한 거 아니다. 하지만 공급한 걸로 보겠다. 왜 그래야만 하냐? 왜? 자, 이해를 도와볼게요. 맞죠? 얘는 또 제목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회계 1급, 세무 2급. 회계 1급 때는 말문제, 계산문제 실기도 돼요. 그죠? 일단 중요해, 무조건. 나 해보죠. 자, 여러분들 근데 요 부가가치세, 요 간주 공급을 하시기 전에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면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매입세 부담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죠. 적격 증빙에 따라서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뭐 어디에 써야 돼? 과세사업에. 과세사업에 써야 이중과세가 되니까 매입세 공제 준다면서요.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요걸 하려고 미리 한 거예요. 부가세 워낙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과세 사업에 써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세 사업에 써야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그럼 매입세 공제는 세무서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과세 사업에 쓰고 있는 걸 세무공무원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이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사면 이론상으로는 언제 매입세 공제해주는 게 맞아요? 로봇 청소기를 팔았을 때. 팔면 매출액의 10%를 내는데 거기 누적부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는 이론상으로는 로봇 청소기를 팔았을 때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론상은. 맞죠? 그럼 이론상이니까. 그럼 매입세 공제 받으면 세무공무원이 현대백화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있어야 돼. 로봇 청소기 거기 코너 가가지고 잘 팔고 계시나? 이렇게.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해야 돼. 이론상으로. 그럼 세무공무원은 어떤 그 기분을 느낄까요? 내가 이러려고 세무공무원 됐나라는 걸 느끼겠지? 그쵸?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실제로 과세 사업에 쓸 때 해주는 게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맞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 공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문구에 과세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 즉 할이 뭐냐면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매입하면 실제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매입하면은 실제로 과세 사업에 쓰는 시점에 해줘야 되지만 그럼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매입하면 과세 사업에 쓸 거라고 생각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거기에 로봇 청소기에서 진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 로봇 청소기를 사면 로봇 청소기를 팔겠지 라고 해서 구입하는 시점에 미리 해줘요. 사용하는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구입하는 시점에 미리 해줘. 매입세 공제를. 받아들이면 안 될까? 아셨죠? 해볼게요. 자, 해볼게. 재밌죠? 세법. 볼게요. 자, 여기 자기 생산 취득자 이식 이거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산하거나 과세 사업자가 만들거나 취득하면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용어를 였다고 설명한 거야. 자, 해보자. 자, 하면 자, 여기. 자, 이때 내가 로봇 청소기로 사례 들게요. 로봇 청소기를 1기 때, 1기 과세 기간 중에 로봇 청소기를 현대백화점에서 1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매입세 10원을 부담했어. 요때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럼 실제 로봇 청소기를 팔아야 그때 매입세 공제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세무공무원이 세무공무원 일을 해야지. 맞죠? 현대백화점에서 진을 칠 수는 없잖아. 맞죠? 거기에 텐트 깔고 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10원 일단 미리 해줘요. 맞죠? 로봇 청소기를 팔겠지? 매출세액 내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약속 지켜야 안 지켜요? 무조건. 네, 지킨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안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반드시 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아니, 농담이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요,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현대 백화점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여기 로봇 청소기가 성능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지가 막 요즘은 이렇게 한다면 지가 알아서 막 경로 피해가면서 간다면서요. 예전에 그랬어요, 원래가? 아, 그랬어요? 요즘 그런데 막 경로 피해서 간대요, 지가 알아서. 에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너무 성능이 좋은 거야. 이쁜 거야, 얘가. 그래서, 우리 집에 써야지 해가지고 집에 청소기 쓰신 거야? 했죠. 그 말이 업무 무관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매출세액 내야 안 내요? 사장님이. 로봇 청소, 매출세액 냈어야 되는데 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매출세액을 안 내. 맞죠? 매출세액 안 내요?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뭐만 미리 해줬어요?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줬단 말이야. 왜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줬냐면 매출세액을 낼 줄 알고 팔아서 매출세액을 낼 줄 알고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준 거예요. 근데 불공제 용도로 쓴 매출세액 안 낸단 말이야. 그럼 매입세 공제만 해주면 세수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추징해야 돼. 추징이 추가징수의 줄임말이에요. 맞죠? 징수를 해야 돼. 예. 징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 간주공급은 옛날에 만들어져.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 당초에 매출 쪽에서 잘못되면 매출세액에서 건드리고 매입 쪽에서 잘못되면 매입세액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초에 매입세액이 잘못됐으니까 매입세액에서 건드려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얘가 1980년대 만들어졌대요. 저도 그거 알고 있어. 그러면 옛날에는 논리가 좀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매입 쪽이 잘못됐는데 매출 쪽에서 건드려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거 매출세액을 더 내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가 있다? 우리 어저께인가 했었을 때 우리가 영세율이 0의 세율로 과세라는 어거지를 끼워넣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과세한다라는 법문장에 끼워 맞춰야 우리가 매입세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한다 이렇게 문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했어 안 했어요? 안 해서 자기 청소한테 썼단 말이에요 지금. 맞죠? 그래서 법문구에 끼워 맞춰야 과세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급 의제랑 간주는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는 공급 안 했어. 안 팔았어. 공급 안 했어. 공급 안 했지만 공급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법문장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맞추면 과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나중에 공급한 걸로 간주하니까 10%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할 거예요. 10원을 공제했으면 10원 토해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괘씸죄를 적용해요. 괘씸죄. 그래서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나중에 하겠지만 시가의 10% 토해내게. 시가의 10%. 매입가액의 10%가 아니라. 아무튼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실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찔끔찔끔 제가 사례 들면 이해를 도울게요. 하나씩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제가 잘못 넣었어요. 원래 얘를 여기다 넣었어야 되거든. 얘를 여기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음. 자,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거 외우셔야 됨. 면세 사업의 전용.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전세버스 사업자입니다. 전세버스를 하고 있어요. 했죠. 전세버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버스를 정비할 기계를 100원 주고 산 거예요. 100원? 맞죠. 그럼 전세버스는 아까 과세였어요? 아까는 아니고 어저께 과세였어요? 면세였어요? 과세? 비싸니까. 과세 쓸 거죠.
근데 제가 어저께 매입세 공제는 과세 사업에 직접 써도 되지만 과세 사업 매출 창출의 기회도 된다라고 했죠? 안 했나? 했을걸? 했어. 예. 자, 그럼 이 기계는 전세버스를 정비해서 전세버스 매출에 기여할 거잖아요. 맞죠? 그럼 전세버스는 과세니까 매출세를 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거야. 10원만큼. 환급까지 해줬어? 맞죠? 어떻게 할 걸 기다리며 전세버스를 예, 전세버스를 운전해서 운임 받아서 매출세 내겠지? 이렇게 전세버스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세무공무원이. 맞죠? 근데 이 기계를 시내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맞죠? 그럼 시내버스는 면세, 과세. 면세고, 그럼 시내버스를 정비하면 이 기계는 시내버스 매출 창출에 기여한 거예요. 근데 면세면, 매출세. 안 돼요. 근데 환급은 미리 받아놨잖아. 그럼 세무서를 열받지. 세수지 발생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기계를 전세버스, 시내버스 정비에 썼죠. 실제로 기계 장치판 거 아니잖아. 판 건 아니지만 면세 사업에 전용했죠. 그럼 이 기계를 그냥 외부에 판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간주해서 10% 내라는 거예요. 느낌만 잡으시면 여기 확실하게 좀 어려워요. 여기가 원래 초심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동네예요. 계속 설명해 볼게요. 눈 감지 마요. 자,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전용. 자, 뭐냐면 우리가 현대차 있죠. 현대차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현대차는 자동차 가지고 영업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를 산 거예요. 맞죠? 100원 주고 산 거야?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 매입세 공제 10원을 미리 해준 거예요. 왜? 그 자동차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 거 아니에요. 팔면 매출세액을 낼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준 거야. 자동차 팔 때마다 세무공 볼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승용차 있죠? 그렇게 만든 승용차들요. 그 현대차 사장님이 데이트용으로 사용, 데이트용. 그냥 받았죠, 여러분. 뭐 고소당하진 않겠지. 그렇죠. 데이트. 그렇죠. 그만할 여기까지만. 그만이고 비영업용 영업을 안 쓴 거잖아요. 맞죠? 그 매출세 내야 안 내요? 안 내. 팔지도 않았는데 매출세 왜 내? 맞죠?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만 미리 받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차를 데이트 용도로 썼죠. 근데 이 차를 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간주. 이렇게 법에 끼워 맞춰야 돼. 맞죠? 법에 끼워 맞춰야지만 과세할 수 있다니까? 맞죠? 실제로는 우리가 판 게 아니야. 데이트하는 용도 썼어. 근데 판 것으로 간주하는 법목에 끼워 맞춰야 돼. 그래야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니까요? 이걸 빨리 받아들여 줘. 좀? 법은 그래. 원래 세법은 특히 법문장에 끼워 맞춰야 돼, 반드시. 아셨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적 공급. 빨리 할게요. 아까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에서 로봇 청소기 샀다?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줬겠죠. 로봇 청소기 팔아서 매출세 낼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매입세 공제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사장님이 자기 집 청소하는데 아니면 종업원 집들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매출세 내야 안 내요? 안 내. 근데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청소기를 실제로 자기 집 청소하는데 쓰거나 뭘 줘. 쓰거나 아니면 종업원한테 줬죠. 줬지만 이걸 청소기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의제시켜버려. 간주. 그렇죠. 그럼 법문장에 끼워 맞췄으니까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그래서 간주 공급은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여기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거는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죠.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작업
접복, 작업모, 작업파. 요거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데이터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럼 이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걸로 봐요. 맞죠? 업무와 관련 있는 걸로 봐. 맞죠? 매출 창출에 기여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 얘는 정말로. 그 다음에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 회식비 같은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 거는 복리후생으로 봐요. 요거는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자고로 우리 세법에서는 직원을 사용인이라고 해요. 사용인. 회사나 사장님은 사업자, 사용자라고, 사용자. 맞죠? 뭐냐면, 이번에 직원이 결혼을 한대요. 그렇죠? 직원이 뭐 생일이래, 생일. 맞죠? 생일인데 사장님이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로봇 청소기 줬어. 맞죠? 그러면 로봇 청소기를 주면은 요건 여러분들이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걸 복리후생으로 봐가지고 과제를 하지 않으면 차장님이 엄청나게 비싼 걸 생일 선물 같은 걸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10만 원 이내까지만 주라라는 거예요. 10만 원 이내. 맞죠? 그래서 직원 1인당 연간 10만 원. 이건 중요하다. 이건 별표다. 실기에 나온다. 예, 그래서 경조사,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창립기념일 같은 거, 명절, 그죠? 이네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10만 원을 초과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네, 주의하실 것.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냈었냐면 예전에 100만 원을 줬어, 100만 원. 100만 원을 주면 얼마 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90만 원만. 나중에 여러분들 100만 원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90만 원만 잡아야 돼. 10만 원 초과할 때는 재화의 공급이니까 10만 원까지는 안 보고 10만 원 넘어가는 부분만 우리가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셨죠? 실기 때 좀 냈어요. 이거 많이 틀려요. 실제 100만 원 넣어가지고. 자, 다음에 사업상 증여. 요게 실기와 관련이죠, 이 별표. 우리 시험엔 얘가 나와요, 실기 때. 실기.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요. 자, 보세요. 이거 뭐냐면, 내가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매입세 공제 받았겠지, 미리? 받아놓고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줬어. 이거 어떤 목적이에요? 접대죠, 접대? 그렇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는 받아놓고 매출세가 안 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는 접대했죠. 맞죠? 이걸 거래처 사장님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야 좀 과세할 근거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 오케이? 이런 거, 응. 아니면 이게 경품 행사를 통해서 준 거. 여기 불특정 다수인한테 증여. 경품 행사를 통해서 당첨된 사람한테 로봇 청소기 준 거예요. 알죠? 요거는 업무와 관련 없어. 경품, 여러분들. 관련 없다. 이거는 관련 없는 걸로 봐요. 자, 근데 다만, 여기 있죠?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얘도 과세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냐. 우리가 그 견본품 있죠? 견본품. 가끔씩 사업자분들이 견본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사례로 따 이런 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가끔씩 우리가 이제 KT는 아니고 그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 그 시식이나 시음 있잖아요. 돈 받고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짜로 하지. 그걸로 생각해 줘요. 그래서 대가를 받지 않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업무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맞죠? 먹고 맛있으면 사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우리 전단지 받죠? 그럼 전단지 받으면 그 전단지 업무 관련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있지. 그죠? 헬스장이면 우리 헬스장 이용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우리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 공급한다라는 건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는 업무와 관련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간주 공고로 오면 기부를 안 하지. 아니, 만약에 내가 특별 재난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 뭔지 아시죠? 예, 거기에 무상으로 기부했더니 갑자기 부가세 내래. 누가 기부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네, 말 문제 뭐냐면 이거예요. 그 화장품 사시면 그 CJ 올리브영에서 뭐 주죠? 화장품 사시면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 가라고 해? 화장품 딸랑 줘? 그렇진 않을 텐데. 뭐 줘요? 뭐? 샘플 주죠? 샘플은 공짜 아닙니다. 공짜 아니에요. 모르셨구나. 공짜 아닙니다. 화장품 가격에 이미 책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알았으면 조심해야 돼. 많이 달라고 해야 돼, 나중에. 나 모아서 배웠다고. 물론 저한테 배웠다고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혼수용품을 내가 3천만 원치 질렀어. 그랬더니 뭐 갑자기 세탁기 하나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혼수용품. 그죠? 공짜? 형식만 공짜. 맞죠? 다 우리가 얼마치 사면, 고객이 얼마치 사면 요거 얼마. 맞죠? 이런 게 다 있어요, 가격에. 맞죠? 그렇죠? 그럼 그건 형식은 공짜지만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해석하면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 화장품 샘플 또는 혼수용품에 끼는 지금으로 따지면 세탁기, 얘가 주된 재화, 뭐 화장품이나 아니 혼수용품에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형식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쪽으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셔요? 예. 좀만 참아봐. 10분이면 돼, 10분. 넘어가고, 그 다음 폐 없이 잔존재화. 자, 그럼 여러분들 폐 없이 잔존재화는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죠. 그럼 우리가 폐업을 하면 사업자일까요? 아니, 더 이상? 아니에요. 사업자 아니에요. 맞죠? 우리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디다스, 나이키 신발을 매입을 했어. 맞죠? 난 매입을 했어요. 그럼 100%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았겠지. 매출세를 낼 거라고 가정하고 미리 매입세 공제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80%치는 팔았는데 20% 재고 남았어. 남았는데 이제 폐업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머지 20%는 팔아봤자 매출세가 안 낼 거란 말이야. 내가 사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매입세 공제는 80%만 받았어요. 100%다 받았어요. 100%다 받았잖아요. 100%다 받았는데 80%만 매출세 냈잖아. 그럼 80%만 공제받아야 되는데 너 100% 받았니? 20% 토해내라는 거예요. 맞죠? 토해내니까 폐 없이 잔존하는 재화는 근데 아까 그랬잖아.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인데 문제는 뭐냐면 간주 공급은 법문구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되잖아. 누구한테 공급했다? 근데 문제는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는 아직 공급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법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한테 공급한 걸로 보겠다. 맞죠? 어떻게든 맞잖아. 폐 없이 남아있는 거 너한테 공급했네? 공급했잖아, 일단. 그러면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장에 끼워 맞추려면 딱 노력이 보이잖아요. 그치? 안 그래? 불쌍하잖아, 여러분들. 사실 실기야? 이거 이제 하면 이제 여러분들 입력하세요라고 할 거야. 물론 4분이지만. 자, 19분 아직 남았잖아. 자, 보세요. 자, 일단 별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자기생산 취득재와 공급의제 있죠?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은 일단 증빙을 발급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 왜 못해요? 뭐 증빙을 발급한다라는 걸 뭘 달라는 거야, 상대방한테. 너 모아서 달라는 얘기예요. 아까 따지면
예를 들어 사장님한테 로봇 청소기를 줬어?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거짓 사장님 되게 좋아하는 거야. 아,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근데 얘기하는 거야. 사장님, 간주 공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사장님이, 무슨 소리예요, 김 사장님? 아, 닥치시고요. 닥치시고, 매출세액을 내야 돼요. 근데 아시죠? 사장님 부가가치세 아시죠? 네, 압니다만. 부가가치세는 상대방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가 주세요.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은 부가가치세를 줘요? 방망이를 줘요? 방망이를 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때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줘놓고 부가가치 나한테 내달라고 하냐고. 맞죠? 그래서 증빙 발급 못해. 이게 중요할 거 나중에 실기에서. 근데 과세는 해야 안 해요? 해. 10% 토해내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증빙은 없는데 10% 토해내기예요. 그럼 뭐 걸어야 돼? 건별이에요. 유형이 건별. 증빙 없는데 과세 매출로 걸어야 된다고. 이거 나중에 중요하다 많이. 예, 그래서 지금 하는 자기 생산 취득세와 공급의제는 중요한 게 세금 계산서를 증빙을 발급하지 않아. 근데 10% 때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형 건별 거셔야 돼요. 이게 신고서에서도 중요해요. 아셨죠? 그리고 아까 이미 공급가액은 뭐로 보냐면 시가로 봐요. 제재하려고. 시험에서 원가랑 시가 같이 내면 시가 입력하셔야 돼. 공급가액은 시가. 제재하려고. 그다음에 3번은 뭐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뭐냐면 지금 하는 자기생산 취득재와 공급의제 있죠. 얘의 특징이 뭐냐면 당초에 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놨어. 오해하시면 안 돼. 가끔씩 이거 불공하고 많이 오해하시는데 불공은 당초부터 매입세 공제가 안 돼야 돼요. 근데 얘 건별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이미 받아놓은 거야. 놓고 불공제 용도로 쓰면 너 처분한 걸로 간주해서 10% 토해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 불공하고 지금 하는 간주 공급은. 맞죠? 그럼 당초에 내가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됐대. 예를 들어서 나 거래처 사장님한테 청소기 줄 거예요. 그 매입세액 불공제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실제로 사장님한테 줬어. 그랬더니 간주 공급을 본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야. 2번 죽이는 거. 매입세액 불공제 받아서 이미 당초에 약속 잘 지켰잖아. 뭐냐면 저 불공제로 쓸게요 해서 매입세 공제 안 받았던 거예요. 근데 간주 공급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 간주 공급 보지 않아요. 잘했으니까 당초에. 자, 이제 실기 할게. 요것만 이거 설명해야 돼. 왜 어렵거든. 실기가. 얘가 실기 어려워.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자,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핵심 여기죠?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제품. 원가는 200원이니까 200원에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매입세 공제는 얼마 받았을 거냐면 원가 200원이니까 10%인 20원 받았을 거예요. 했죠? 근데 이걸 시가는 500원짜리를 연말 선물로 거래처에 제공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이걸 간조공급에 눈치를 까셔야 돼요. 반드시.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써버리면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았으니까 이거 거래처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응? 응. 제발 받아줘.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입력하냐? 우리 보면 매입 매출 점표 입력 상단부가 있고 하단부가 있죠. 상단부가 신고서에 들어갈 거, 하단부가 일반 점표에 들어갈 거. 특히는 분계가 좀 어려워요. 분계가 잘 보셔야 돼. 예, 물론 분계도 어렵고 상단부도 어렵고. 일단 유형은 건별. 아까 그랬잖아. 건별 입력해야 된다. 건별. 그렇죠. 건별이고 공급가액은 원가 아니 시가 때려야 돼. 시가. 맞죠? 제재하려고 500원에 10% 10원, 50원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약속 어겼으니까 그대 잘못한 금액만큼 토해내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이렇게 사용 안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에요. 혼합, 뭐 현금 받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외상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잘 보셔야 돼, 이제. 대변이래. 볼게요. 급한 게 여러분이 지금 몸을 꼬고 있어, 지금. 댄스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댄스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피곤하다. 좀 죽을 것 같다고.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제품을 거래처에 줬죠? 그럼 제품이 장부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지. 얼마로? 원가로 당연히 여긴 하단부에서 제가 그랬잖아. 상단부는 신고서로 갈 거지만 하단부는 전표, 일반 전표라고. 여기 회계 쪽이야. 회계 쪽이면 제품 우리 이거 기억나죠? 재고자 쪽에 원가 얼마, 시가 얼마를 기부했다라 원가 없으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 원가 200 없애는 거예요. 그 차변에 뭐 적어요? 거래처 주수니까 기업 뭐야? 아, 그렇죠. 죄송해. 아이고 왜 이거 안 바꿨지? 아 바뀌었어요? 왜 내게 없지? 기업 업무 추진비. 예.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수강생분들 먼저 고쳐주니까 그만큼 수강생분들 위한 거다. 이제 재미도 없고 자 보실게요. 이렇게.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시가 500원에 10%만큼 토해내야 돼. 그러면 이게 컴퓨터가 아마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잡을 거예요. 컴퓨터 알아서 잡아 이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되셨죠? 이건 지가 알아서 잡아 요건. 그럼 차변에 뭘까요? 아까 이게 핵심이야.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 달라고 하면 야구 방망이 맞는다니까? 간주공급에 부가세 주시죠. 이렇게 하면 이거 내 돈으로 낼 거야. 50원도 내 돈으로 내겠지. 상대방한테 못 받으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는 접대하면서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왜 대권 안 바꿨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결론은 그냥 기업 업무 추진비 250 잡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냥 250원을 한 방에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해를 못해. 맞죠? 그러니까 일단 200원짜리 접대했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잡고 근데 이 발생한 50원도 상대방한테 걷지 못하고 내 돈으로 내게 돼 있어 나중에. 맞죠? 이게 만약에 3월 언제냐? 3월 20 오늘이 2일? 1일이면 4월 25일까지 50원 내 돈으로 내야 돼. 맞죠? 그럼 기업 업무 추진하면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잖아. 맞죠? 그러면 비용이 발생했잖아.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맞죠? 그래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50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두 개 쪼개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 점수 없어.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왜? 왜 없어? 왜? 여기요. 대변에 재고서 날라갔잖아요. 접대 목적이잖아.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 뭐 걸어야 돼요? 조교 8. 하기는 지 걸어야지. 그래서 어렵다고, 이게. 조교 8. 그래, 잊어버렸어, 또? 다시 하면 되지, 다시. 조교 8 타겟선체 걸어야 돼요. 아셨죠? 어. 자, 그러면 그 실기 유인물. 여러분도 해보시는 거예요. 실기 유인물. 요 부가가치 있어요. 어저께 날아드렸던 거. 어디냐면은 5페이지. 유인물 5페이지. 19번이 안 돼 있죠? 19번? 네, 19번 입력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쉬죠. 19번.
요거 간혹 나오면 틀려요. 일단 어려워서 많이 어렵거든요. 메인 매출 전표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신고서나 말문제, 계산 문제 잘 나와가지고요. 해봐도 될까요? 할게. 요. 자, 보시면. 자, 여기에요, 여러분들. 자고로, 여기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얘가 먼저예요.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은 게 먼저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매입한 제품은 적법하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굳이 매입세 공제 얼마 받았을 거냐면 60만 원에 매입했으니까 10%? 6만 원 받았겠지. 맞죠? 받아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두 번, 여기 이제 2번이죠. 이때 이제 2번 5월 12일 날, 10일 날 어떻게 매출처한테 접대용으로 제공한 거예요. 매입세 공제는 6만 원 받아놓고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제공하면 8만 원을 안 내지, 매출세 안 내잖아요. 이걸 팔아야 8만 원 내는 거니까. 맞죠? 근데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세무서는 세수손실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맞죠? 실제로는 유빈전자한테 접대를 했죠. 실제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매출세 걷기 위해서 유빈전자한테 처분한 것으로 볼게. 알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10%로 과세하지만 증빙은 못 준다라고 했죠? 증빙 주면 유빈전자한테 방망이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유형은 건별임. 날짜 5월 12일이죠. 건별. 그러면 건별은 원래 여기에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80만 원이죠, 시가. 그치? 근데 건별은 우리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입력하면 짜갈라 놓으니까 포함 준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여기 88만 원 입력하면 아마 공급가액 쪼갤 거임. 이렇게. 여기는 신고서에 들어갈 거예요. 상단부가 신고서, 하단부가 일반 전표의 분계. 맞죠? 시가로 때려, 시가로. 신고서엔 시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어디에 판 것으로 간주하냐면, 유빈이. 이렇게요. 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계 유형, 전자로 안 가요. 분계 유형은 혼합이에요. 그러면 여기 잡히죠. 요 8만 원만큼은 우리가 5월 12일이니까 7월 25일까지 내야 돼. 부채. 근데 대변 이거 제품 매출한 거 아니잖아. 맞죠? 제품을 거래처에 줬지. 여기는 분계예요, 분계. 회계죠, 회계죠. 회계는 간주라는 말이 없어. 맞죠? 그럼 대변으로 제품을 까요. 까? 얼마로? 장부에서 제거하는 거니까 장부에 60만 원.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됐어요? 일단. 그럼 60만 원짜리 거래처에 줬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고 이 8만 원도 내가 상대방한테 못 걷고 내 돈으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내 돈 가지고 낼 거니까. 맞죠? 그래서 발생한 비용에 얘도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이 두 개 합친 게 기업 업무 추진비가 돼야 돼. 맞죠? 그래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매출처라고 했으니까 본사 800번대. 이렇게 많아. 요거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빵점이에요. 그렇죠. 왜? 이거 제품을 거래처에 준 거지 판매한 거 아니잖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도 같이 인지했잖아요. 컴퓨터가. 그렇죠. 그러면 매출원가 아니야. 라는 표현 타개정 대체. 그 타개정 대체 8번은 어디다 걸었어요? 그렇죠. 재고자산에다 거는 거예요. 이상한 곳에 8번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고자산이니까 여기다 거는 거예요. 적요. 여기. 예, 여기에다가 찍고
F2번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8. 엔터? 이렇게. 됐어요? 됐음? 네, 전 여기까지 한 개고, 이 유형 그냥 외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메인 매추전 빈명나면 대부분 좀 틀려요. 이걸 좀. 자, 됐어요. 여러분 좀 쉬셨다가요. 6시 15분에 마지막 교시